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미래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이온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분석해보고 현재 아이온큐 상황이 어떤가, 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미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니까 끝까지 같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4일에 아이온큐 큰 잠재력과 큰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애널리스트는 아이온큐에 대해서 홀드 중립 등급을 줬는데 요약을 해보자면 아이온큐 주식은 23년 9월 이후 공동 창립자 2명의 이탈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6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다. 현재 초기 상업 단계 양자 컴퓨터 제조업체로 36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갖고 있고 2025년까지 64개의 큐비트를 갖춘 양자 컴퓨터를 내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상업적인 적용, 이건 이제 고객들이 양자 컴퓨터를 썼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아직은 몇 년 떨어져 있지만 회사는 2027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1년 반에서 6년 사이에 공모 가격보다 많이 하락한 주식들을 분석을 해서 선택하는 투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버스티드 IPO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투자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가 시킹알파에 올라왔는데, 이 버스티드 IPO 포럼이라는 투자 그룹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매수를 하는, 가치를 보는, 또 컨트라리언, 이건 뭐냐면 주류 의견들과 반대 의견을 가졌다. 그래서 뭐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평가된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는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심플리파이드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이런 투자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베렛 젠슨이 이끄는 투자 그룹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반에서 6년 사이의 공모 가격,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0불인데 현재 8불이니까 뭐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저히 낮은 이런 주식들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매력적인 부진한 IPO 주식들을 주로 다룹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리더라는 베렛 젠슨이라는 사람을 제가 좀 링크드인에서 이력을 봤는데 딱히 그 전문 투자자는 아닙니다.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저랑 좀 비슷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킹 알파에서 이런 투자 블로거, 또 메이븐이라는 곳에서도 비슷한 이런 기사를 기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컨설팅 서비스 같은 걸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한데 뭐 월가나 이런 전문 투자 회사에서 근무한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월가 사람은 아니고 저랑 비슷하게 주식들을 분석하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는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는 메릴랜드주 칼리지 파크라는 도시에 본사를 둔 초기 상업 단계의 양자 컴퓨터 제조업체다. 그래서 아마존, 브라켓,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이렇게 주요 3사 클라우드의 자사의 양자 컴퓨터 접근할 수 있는 이 퀀텀 컴퓨팅 에서 서비스 QCAAS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클라우드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이제 전용 회선처럼 특별히 돈을 좀 더 내면은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에 이제 배정된 회선을 받아서 원하는 때 접속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아이온큐는 2015년에 설립이 됐고 21년 특수 목적 인수회사, 이제 스펙이죠. DMI 테크놀로지 그룹과 합병을 해서 상장을 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8달러가 좀 넘고 시가총액은 17억 달러, 2조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속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가 어떤 걸 하는지 알려면은 양자 컴퓨팅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진법 기반의 컴퓨터는 정보가 0 또는 1로 저장되는 비트를 사용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기본 단위인 양자 비트, 큐비트라는 것을 사용하고 중첩이라는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산 능력이 큐비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시뮬레이션, 최적화, 위험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큐비트는 추가될 때마다 이 컴퓨팅 파워를 2배로 증가시킨다. 32큐비트 수준이면은 80GB 메모리를 가진 GPU 정도 수준인데, 그런데 64큐비트 정도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36억 개의 GPU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쯤이 변곡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36개의 큐비트까지 탑재를 했고, 기능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품을 대량 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현재 치열하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큐비트의 물리적인 시스템이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잡음들, 노이즈라 그러죠.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에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분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하려면 여러 개의 이 오류율이 보정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물리적 큐비트들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오류 수정된 큐비트를 만드는 오류 수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저렴하고 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 수정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할 수 있어야만 진짜 양자 컴퓨터가 상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키텍처가 있죠. 뭐 이제 인공적으로 제조된 큐비트, 부채 상태, 솔리드 스테이트라고도 하는데 극저온에서 양자 능력을 가지게 되는 초전도 재료를 사용해서 회로를 제작한다. 그래서 구글, IBM, 리게티 등이 활용을 하고 있고, 단점은 뭐냐? 이제 양자 계산을 할 수 있는 일관성 시간이 굉장히 짧고 오류율이 높고 제한된 연결성, 바로 옆에 있는 큐비트들만 연결돼 있고 멀리 있는 거는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 계산을 할 때마다 코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류율도 높죠. 그리고 극좋은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장이 어렵다. 그리고 이 외의 아키텍처는 원자핵이 스피나는 것을 사용하는 양자점, 이건 이제 인텔이 또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초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진영 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진영이 있죠. 광자 또는 원자. 그래서 광자 기반 컴퓨터는 빛의 입자 상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퀀텀 컴퓨팅, QUBT, 그리고 아직 상장하지 않은 사이퀀텀이나 자나두 같은 기업들이 있고, 광자 같은 경우는 고품질의 큐비트 저장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리고 광자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트 상호작용이 약하다. 쉽게 말해서 아직은 굉장히 초기다. 그리고 실제로 쓸만한 수준의 양자 컴퓨터도 아직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기대는 많이 되는데 아직은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온큐가 사용하는 원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는 개별 원자를 내부 상태로 나타내는 충전이 된 상태, 되지 않은 상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0과 1을 나타내는데, 진공 상태에 포획을 해서 격리를 시켜서 레이저를 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방법을 좀 보면은 포획된 원자 이온을 큐비트로 사용을 하는데, 자연에서 가져온 큐비트이기 때문에 모든 큐비트가 정확히 동일하고 완벽하게 양자라서 오류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적인 고체 상태의 아키텍처는 오류 수정을 위해 1000개 물리적 큐비트로 하나의 완벽한 큐비트를 만드는데, 아이온큐는 16개로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진공 환경에서 전기장을 통해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양자적인 시간, 양자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초전도체 쪽은 뭐 마이크로 세컨드 이런데 아이온큐는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초전도체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 그리고 아이온큐 큐비트는 큐비트들 간에 완전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 회로를 구현할 때 복잡성도 적고 오류율도 적고 코딩하기도 쉽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전도체 방식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 큐비트들끼리 전선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수백 개 수준은 괜찮지만 수천 개, 수만 개가 가면은 이거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온 트랩이라는 칩 자체는 기존 기술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진공에 묶인 이 포획된 이온 큐비트는 환경과 이런 접촉이 없기 때문에 상온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아이온큐의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돈을 버느냐, 퀀텀 컴퓨팅에서 서비스, 클라우드에 올려놔서 고객들에게 접근을 하게 해줘서 수수료를 받거나 개별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특정 고객들에게 특화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23년에 4대를 판매했고 23년 9월에는 이 미국 공군연구소로부터 2개의 양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도 했다는 거죠. 정확히는 2대는 스위스의 퀀텀 바젤이라는 이 연구 기관에 2,800만 달러, 2대는 공군연구소에 2,550만 달러,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대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요거는 21년인가 22년 좀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구형 모델인 하모니를 13.4밀리언 달러, 도합 한 6,700만 달러를 양자 컴퓨터 판매 매출로 인식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인식할 것도 있는데, 현재 환율로 보면은 원화로 9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판매해서 이렇게 큰 매출을 낸 거는 아이온큐가 유일하죠. 네, 그래서 퀀텀 컴퓨팅에서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는 고객의 컴퓨팅 요구 해결을 위해서 알고리즘 개발도 같이 도와주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 접근하는 수수료, 양자 컴퓨터 쓰는 수수료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퀀텀 컴퓨팅에서 서비스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접근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뭐 컨설팅, 양자 알고리즘 개발 등 같이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양자 컴퓨터 판매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의 가장 진보된 양자 컴퓨터는 36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포함한 아이온큐 포르테이고, 아이온큐 포르테 중에 이제 35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포함된 게 2024년 말까지 고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25년까지 64개까지 큐비트를 늘리겠다라고 목표하고 있죠. 근데 이 외에도 앞으로 이 양자칩 여러 개를 연결해서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포토닉 인터커넥트라는 기술 구현을 위해서 광자와 큐비트를 얽히게 하는 이 기술의 핵심을 시연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큐비트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기술의 첫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기술을 완성을 해서 시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입되는 시기는 2027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레이저 기술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이를 통해 미래 시스템, 양자 컴퓨터의 크기와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성과 및 전망을 보면은 이 양자 컴퓨팅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아직 임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 기술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6,510만 달러의 예약, 이건 이제 수주 금액이고요. 24년에는 매출을 한 3,900만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자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해 프로그램 발전 또는 뭐 신약을 내놓는 바이오 회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현금 소모, 그리고 널리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예상 출시일, 그리고 그 방향으로의 진전,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아이온큐에 투자할 때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공동 창립자인 크리스 먼로 박사와 김정상 박사는 지난 5개월 동안 아이온큐를 떠나 학계로 돌아갔지만 CEO는 강력한 팀을 만들어 놓고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계속 발전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대차 대조표나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를 보면은 아이온큐는 2023년 말에 4억 6천만 달러 정도의 현금 및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기술 또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5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신청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도 지금 뭐 2027년까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유상증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월가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에 대해 혼합된 전망을 주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3개의 매수 등급, 그리고 1개의 중립 등급을 주고 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이온큐의 목표 주가를 16불에서 21불 사이로 보고 있다. 한 1년 뒤까지. 아이온큐가 24년에는 매출이 한 3,900만 달러, 그리고 25년에는 8,200만 달러 가까운 수익을 내기 때문에 매출이 80에서 100%씩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자 아까 그 스펙 상장을 통해 아이온큐 상장에 도움을 준 DMI 그룹의 회장인 아이온큐의 이사이기도 한 해리 유 같은 경우는 더 낙관적이다. 이 사람이 3월 5일에 주당 9불 28센트의 아이온큐 주식 11만 5천 주를 구매했습니다. 이를 원화로 지금 환율로 보면 한 14억,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참고로 현재까지 올해 있었던 내부자 매수 중에 가장 큰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전통적인 컴퓨터보다 양자 컴퓨터를 선호하는 그 정도 양자 우위를 달성한 양자 컴퓨터는 아직 없다. 하지만 그런 날이 3에서 5년 후에는 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열차 표면 CEO는 아이온큐를 엔비디아, 시스코, 오픈 AI, 이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차세대 AI를 이끌고 있는 기업, 그리고 고전 컴퓨터를 이끌었던 기업,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기업, 이 세 가지를 합친 형태로 아이온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굉장히 큰 포부를 밝혔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 경제적으로 비용을 낮춰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고 지금 아이온큐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수준의 고객들에게 양자 컴퓨터를 왜 써야 하는지, 그에 합당한 이런 뭐 사례나 그 정도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25년 64IQ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양자 컴퓨터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2023년 9월에 아이온큐 주가는 21불까지 올랐는데 두 공동 창립자 이탈, 그리고 상업 단계 중요 이정표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현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60% 이상 하락한 상태이다. 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아이온큐는 몇 년 후에 100불이 될 수도 있고 1불이 될 수도 있는 도박이다. 그리고 2025년에 64IQ를 달성한다면 회사의 주식은 뭐 못해도 한 15불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에 투자하는 최선의 방법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만이 작은 포지션으로 시작을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평단가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올해 말이나 2025년 초에 다시 다뤄보겠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중립적으로 굉장히 잘 요약된 아이온큐 투자자라면 읽어보면 좋을 법한 복습 자료 기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양자 컴퓨터를 통해 그 누구도 가치를 창출하는 또는 고정 컴퓨터를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주요 선도 기업들은 IBM은 28년, 아이온큐는 27년쯤에 오류 수정을 도입해서 진짜 쓸만한 양자 컴퓨터 그리고 큐비트 숫자 급증을 2020년대 말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보수적으로 보면 한 2030년 정도 투자 프레임을 길게 잡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이온큐가 해온 대로 굉장히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로드맵을 잘 달성하고 첫 핵심 이정표인 25년 64IQ에 도달을 해서 진정한 양자 우위를 입증을 한다면 최소 주가는 2배 이상이 될 것이다. 한 15불대, 16불대를 예상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의 진짜 양자 우위를 입증을 한다면 정고점인 36불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또 아이온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앞으로 몇 년 뒤에 1불일 수도 있고요. 100불일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달 투자해서 몇 배 벌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을 때 적합한 투자이다. 그래서 내 그릇에 맞게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달을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고 몇 년, 또 길게는 2030년까지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 미래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핵심 지표인 오류 수정이 들어가는가, 큐비트를 획기적으로 늘리는가, 그리고 고객들에게 쓸만한 양자 컴퓨터를 주는가, 이 세 가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현금이 충분한가, 요것들을 한 3-4가지 정도를 살펴봤을 때 이게 최상적인 컨디션으로 이뤄간다면 25년에 못해도 15불, 저 같은 경우는 정고점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고 감당 가능하신 선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